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이 군침류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포인터가 어디 갔을까? 자, 개체군은 죄송해요. 이거 개체군 간 상호작용. 자,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 뭐였어요? 네, 서로 다른 두 종 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 그래서 만약에 A와 B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중복 빼고 가능한 경우의 수는? 3개? 한번 볼게요. 일단 A가 B에게 플러스를 주면 좋은 효과를 주면 B는 A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런 A만 이득이고 B는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는 좋은데 B가 싫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는 아무것도 없는데 B도 아무 사이도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가 아무것도 없는데 B는 오히려 손해인 경우 그 다음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경우 이렇게 총 6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플러스 둘 다 있을 때 좋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리공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만 좋은 경우를 이거를 편리공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싫은 경우 이때는 일단 2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 포식과 피식 그 다음에 한쪽만 좋은 경우가 또 뭐가 있냐면 기생 그리고 둘 다 아무 일이 없는 경우 이때는 서로 아예 영향이 없거나 아니면 상호작용을 했을 때 영향이 없는 경우는 분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쪽은 별로 영향이 없는데 한쪽은 손해다. 이거를 우리가 편해공생이다. 한쪽만 손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손해인 거 이거를 우리가 경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얘네들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제가 파란색으로 쓴 거는 대학 가서 보시면 돼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총 상리공생, 포식과 피식, 경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프가 그래서 사라졌네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여기 2사분면에 있는 애는 누가 될까? 네, 상리공생 여기는 네, 기생과 포식과 피식 그리고 마이너스가 경쟁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랑 똑같겠죠. 만약에 기생이랑 포식과 피식이 다 나왔으면 여기가 포식과 피식으로 잡으면 여기는 기생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먼저 경쟁부터 볼게요. 자, 경쟁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경쟁 어떤 의미로 써요? 네, 싸우는 거. 근데 왜 싸울까? 자, 우리 형제들 어렸을 때 왜 싸웠어요? 아, 그렇죠. 여러분은 화목하게 지냈구나. 전 맨날 먹을 거 갖고 싸웠는데. 자, 경쟁은 서로 싸우는 건데 왜 싸우는 거냐 할 때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싸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지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를 번역한 거냐면 얘를 번역한 거예요. 있지. 그렇죠. 이게 위치다 아직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서 그냥 지위다라고 학자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냥 위치, 역할, 포지션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생태적 지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먹이 지위와 그 다음에 서식지 지위. 자, 그래서 먹이 지위는 먹는 게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처럼 똑같은 걸 먹어야 되니까 내가 더 많이 먹어야겠다라고 싸우는 거고, 서식지는 내가 사는 곳. 자, 우리 다 같이 아파트에 살고 싶죠. 펜트하우스. 저는 이제 평생을 돈 모아도 못 사는. 자, 서식지. 내가 더 좋은 곳, 같이 나도 좋은 곳, 너도 나도 좋은 곳에 살고 싶으니까 서로 싸워서 좋은 곳을 차지하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경쟁의 결과 어떻게 되냐면 둘 다 개체수가 감소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경쟁이 일어나면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둘 다 개체수가 감소하더라 라는 거고, 개체수가 모두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심해지면 한 종이 멸종할 수도 있어요. 그 지역에서 한 종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얘처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경쟁 베타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멸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멸종은 지구상에서 그 종이 아예 사라지는 거고, 절멸은 그 지역에서만 사라지는 거예요.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게 경쟁 베타 원리고, 대학 가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우스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만든 사람이 가우스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근데 이거는 주로 실험실에서만 나타나요. 자연환경에서는 아예 절멸은 힘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두 세균을 배양했더니 한쪽이 아예 죽었더라, 사라지더라, 이런 거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TMI로 제가 생명은 패션 이과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자, 이게 로트카 볼테랑 모델인데 경쟁을 수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봐야 되는데, 자, 이런 복잡한 식이 나왔죠. 이 식이 뭐냐면 우리 실제 생존 곡선에서 실제 생존 곡선 있죠. 이거를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열심히 미분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얻을 수가 있고, 위에 있는 게 경쟁에서 이기는 애들, 밑에 있는 게 이제 없어질 애들, 이런 거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넘어갈게요. 안 중요해요. 대학 가서 열심히 미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서 볼게요. 분서는, 자, 경쟁에서 서로 싸워요. 근데 너무 피곤하잖아.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아예 싸우지 말자. 그래서 먹이 지위와 생태적 지위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먹이를 다른 걸로 먹는다던가, 아니면 이 새들처럼 사는 곳을 아예 다르게 하는 거. 자, 그래서 분서에서 기억할 거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먹이나 서식지를 서로 다르게 하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실은 분서도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경쟁에서 나중에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애초부터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해서 아예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머리 아파 이런 거 따지면 그냥 피한다. 그래서 분서가 그림에서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조건이 나와질 거예요. 경쟁을 피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종이 서로 다르게 살아간다, 이런 조건이 나오면 그냥 분서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분서 결과 어떻게 됐다 이건 고려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따로 살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뿌리 깊이를 다르게 하더라, 왜 양분 흡수를 다르게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어요. 넘어갈게요. 얘는 딱히 잘 나오지 않아요. 넘어가서 공생 볼게요. 공생은
네, 같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같이 있을 때 서로 영향이 좋은 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서로 모두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공생은 어떤 공생이냐면 상리 공생이에요. 자, 우리 아까 맨 처음에 공생하면 상리 공생도 있었고 편리 공생도 있었고 편의 공생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생이면 상리 공생이에요. 상리 공생이다라고 아예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공생관계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특정한 조건 없으면 그냥 상리 공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종을 배양했을 때 둘 다 개체수가 증가를 한다 그러면 상리 공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건데 다양한 예시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 하나는 기억해 주세요. 콩과 식물과 뿌리와 박테리아. 이거 나중에 질소순환에서 다시 나오는데 상리 공생에서 가장 나오는 예시다, 잘 나오는 예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 볼게요. 얘도 좀 중요해요. 자, 포식과 피식. 자, 포식이 뭐예요? 포식이 잡아먹는 애, 피식이는 잡아먹히는 애. 근데 포식과 피식의 특징은 주기성이 나타나더라 라는 게 가장 특징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그래프를 제시를 했을 때 A와 B 중에 누가 포식이고 누가 피식인지를 찾아야 돼요. 자, A와 B 중에 누가 피식일까? 네, A가 피식이에요. 그리고 B가 포식. 자, 피식자의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 피식자의 특징은 일단 개체수가 많아요. 그리고 먼저 반응해요. 효과가 나중에 나타나는 게 포식자. 다시. 얘가 증가해야 포식자가 증가해요. 효과가 나중 뒤로 대칭이동이라 그러나? 효과가 뒤로 나타나는 게 포식자. 그리고 개체수가 항상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일단 피식자가 증가하면 잡아먹는 애들이 많으니까 자기의 먹이가 많으니까 포식자가 증가를 할 거고, 자, 포식자가 너무 많이 증가하면 잡아먹히는 애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피식자가 감소를 해요. 이제 그러다가 피식자가 너무 많이 감소하면 포식자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겠죠. 그래서 포식자가 감소를 하고 또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피식자가 늘어나더라.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반복이 되더라 라는 게 특징이고,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원형 그래프, 이렇게 원형으로 이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X축이 피식자, Y축이 포식자, 그리고 반식의 방향.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하냐면, 이거 문제에서 어떻게 이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 네 사분면 중에 하나를 지목하고 여기서 피식자와 포식자가 어떻게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X축, Y축을 가려놓고 X축이 뭐냐, Y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그래프거든요. 자주 나오는 그래프인데, 자, 일단 그래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우리 수학에서 그래프가 나왔을 때 X에 의해서 Y가 변하는 거죠. X가 조작 변인에 해당하고 Y가 종속 변인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X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Y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먼저 항상 플러스 둘 다 증가하는 것부터 찾으세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증가하는 애는 2, 4분면이죠. 자, 그러면 지금 피식자가 증가하고 포식자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피식자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증가하다가 포식자가 계속 증가를 하면 이제
P식자가 감소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P식자가 감소하니까 포식자가 감소하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러다가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P식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P식자가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근데 지금 감소한 상태자, P식자가 감소한 상태잖아요. 이 시기가 좀 오래 지속, 영향이 나중에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포식자는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P식자는 계속 증가하고 나중에 포식자, 잠시만요. 제가 뭐 잘못했는데?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증가하는 게 저거 피식자는 감소예요. 죄송해요. 큰일 났네. 편집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알아서 보겠지. 잘못했어요? 안 끊을래. 자, 다시. 내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잘못 봤어. 수학도 못하는데. 자, 다시. 일단 포식자와 피식자가 모두 증가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겠죠. 피식자가 증가하고 포식자가 증가하고 그러면 피식자가 증가하니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포식자도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런데 포식자가 증가하니까 이제 피식자가 감소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피식자가 감소하기 하니까 포식자가 감소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포식자가 감소했으니까 피식자는 다시 늘어나는 거고 포식자는 아직 회복이 안 돼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아까 그 사람들이 또 이것도 만들었어요.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수학적으로 볼게요. 자, 이 주기성. 자, 여기서 포식자 누굴까? 얘가 1번, 얘가 2번이다 라고 할게요. 포식자가 누구냐면 2번. 얘가 포식자고 1번이 피식자. 항상 위에 있는 게 꼭 피크점이, 최고점이 위에 있는 게 피식자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자,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얘가 피식자고 얘가 포식자예요. 그러면 피식자 입장에서 포식자를 고정시키면 얘는 피식자를 X축으로 두면 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 다음에 이거는 포식자 입장에서 피식자를 고정시키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엄청 4가지 경우가 나오죠. 이거를 벡터로 계산을 한 거예요. 벡터 배웠죠. 그러면 벡터의 합 그리고 얘를 선으로 이어주면 이렇게 원형이 나와요. 자, 생명수 수학서에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피식을 그 다음에 TMI로 자, 그러면 포식과 피식자예요. 피식자는 항상 먹혀. 그럼 얘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빨리 달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포식자도 빨리 달리겠네요. 그렇게 양방향 진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식자가 포식자를 회피하는 방법이 또 도망치는 거 말고 숨는 게 있어요. 변장하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전혀 안 중요해요. 참고사항이에요. 자, 이거를 숨는 걸 변장하는 걸 의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사진 왜 갖고 왔을까?
네, 벌레가 보여요? 아니요. 얘가 벌레예요. 그쵸? 안 보이죠? 위장 잘했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의태가 또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베이츠 의태라고 해서 포식자처럼 보이도록 변하는 애예요. 변장하는 건데, 자, 이거 뭘까? 뱀처럼 생긴 애벌레예요. 짱 신기해.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짱 신기해. 저게 어떻게 뱀이 아니야? 네? 빨리 넘길게요. 그다음 밀려이. 죄송해요. 밀려이태.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거를 보호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구리나 바다에 사는 민달팽이 같이 화려한 애들, 나 건들면 너가 죽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따라하는 애들이 생겨요. 하나도 위협이 안 되는, 독이 없는데 나는 독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애들, 이런 걸 우리가 밀려이태라고 해요. 따라하는 애들.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세요. 자, 다 풀어보셨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표는 생물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A부터 C는 기생, 상리공생, 종간경쟁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A부터 C가 각각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표가 모두 나와 있는 게 C인데 C가 손해와 이익이에요. 마이너스와 플러스. 그럼 누가 될 거냐면 얘는 기생이 될 거다라는 거. 그러면 상리공생은 둘 다 플러스, 종간경쟁은 둘 다 마이너스죠. 그러면 A가 이익이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상리공생이 되는 거고 얘가 플러스 이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경쟁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포식과 피식은 하나가 손해면 하나가 플러스죠.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 기업과 니은은 모두 이익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자, B는 경쟁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C의 관계, 기생에서 손해를 입는 애, P를 빨아먹히는 애, 숙주. 그래서 디귿이 맞더라. 그래, 답은 5번이다. 별거 아니죠.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 군집이 바뀌는 과정에서 대해서 좀 볼게요. 먼저 천이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자, 천이는 뭐냐면 이렇게 울창한 숲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구상은 처음부터 이렇게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이름부터 욕먹으려나? 또 이상한 거. 창조론에 대해 반대하는 건데, 녹화했다. 큰일 났다. 자, 이거는 저거는 몇백 년이 걸리는,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는 거는 몇백 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몇백 년 동안 연구를 안 해요. 그래서 주로 미국에서 해요. 근데 미국에서 숲 하나를 가지고 여기 1700년대부터 1900년까지 200년 동안 관찰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풀들이 자라요. 풀들이 자라니까 나무가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이 나무들이 빽빽하게 생기기 시작하더라.
라는 시간으로 숲이 발달하더라 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천위 과정이다 라고 하고, 이 천위 과정은 크게 이 건성천위와 습성천위로 먼저 구분을 할 수,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건성천위와 습성천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건성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네, 건조한 거, 마른 거죠. 여기는 맨땅. 그리고 습성천위, 습하다, 물기가 많은 거죠. 얘는 호수 같은 거, 물에서 시작을 하는 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건성천위부터 보면, 자, 먼저 제일 많이 표현되는 게 용암대지예요. 용암이 지나간 자리, 아무것도 없는 거, 맨땅. 이제 그러다가 누가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지으류가 들어와요. 그래서 땅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 지으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척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지으류가 하는 역할이 바위 같은 토양을 부셔요. 그래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자긴 죽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면 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풀이 많은 거, 초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관목림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관목이다라고 하는 거는 회양목 혹시 아세요? 우리 아파트 정원에, 아파트 같은 화단에 보면 키가 자잘한 나무, 얘네들 관목이라 그래요. 얘네들이 생겨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양수림이 생겨요. 햇빛을 많이 받아야 사는 애들, 소나무 같은 애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음수에 해당하는 애들, 빛이 없어도 잘 자라는 애들이 조금씩 살기 시작하면서 양수림과 음수림 사이에 혼합림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키가 누가 더 크냐면 음수가 더 커요. 그러면 양수는 이제 서서히 죽어가겠죠. 얘는 빛을 많이 받아야 사는데 음수가 더 크다 보니까 빛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줄어들더라. 그래서 양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음수인 애들만 남더라. 음술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극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위의 최종 단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습성천위 볼게요. 자, 습성천위는 물 웅덩이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일단 빈 영양호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호수는 웅덩이, 영양은 영양소, 비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물 웅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주변에서 흙과 바람 같은 바람 등에 의해서 흙이나 씨앗들이 조금씩 이 빈 영양호로 들어와요. 그러면 양분이 많아져요.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주변에서 모래나 흙들이 쌓이면서 습원이 돼요. 습원이 뭐냐면 늪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질척거리는 상태.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습원이 늪지가 완전히 땅이 되면서 초원이 되더라. 그리고 이거를 또 반복을 하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말한 거는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차 천이다 라고 불러요. 자, 이 말은 다른 천이도 있겠죠.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하는 천이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2차 천이다 라고 불러요. 자, 2차 천이는 우리 수능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표적으로 산불 났을 때, 산불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천이가 2차 천인데, 1차 천이와 2차 천이의 차이는, 얘는 일단 2차 천이는 중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차 천이의 시작은 항상 지으류가 아니에요. 초원부터 시작해요. 초원 아니면 나무부터 시작해요. 여기 안에 나무가 있었을 때 여기
땅에 씨앗을 박아놔서 헐. 죄송해요.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척자다, 지으류가 개척자다. 이거는 언제서만 쓰냐면 1차 천의에서만 써요. 2차 천의에서 개척자가 지으류다라고 하면 그냥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복이고, 그 다음에 특징이 1차 천의는 영양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린데 2차 천의는 어느 정도 천의가 진행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라서 양분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속도는 1차 천의보다 빠르다. 그쵸. 나랑 안 친하지. 라는 게 특성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근데 이 순서는 기억을 해주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단 지으류가 개척자다. 그 다음에 음수림 이후에 극성이 나온다. 그리고 천의 속도는 2차 천의가 1차 천의보다 빠르다. 이 세 가지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새 천의가 문제가 좀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걸 좀 보려고 해요. 봐야 되는데 보기 싫대. 자, 나무 높이랑 양을 보면 가장 시작하는 거 지으류. 그 다음에 단원성 초분, 관목 초분, 죄송해요, 초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관목입니다 이런 거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수가 생겨요. 천의 순서. 대표적으로 소나무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양수와 음수가 섞인 거, 호남림. 그 다음에 음수가 나중에 나중에 생기는 게 음수. 잎이 넓은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빛의 세기는 점차 감소하더라. 식물들의 키가 커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토양의 두께는 양분이 계속해서 쌓이니까 두꺼워지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엽과 음엽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양엽은 빛이 많은 곳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음엽은 빛이 어두운 곳, 부족한 곳에 있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아직 평가원에서는 나온 적은 없고 EBS에서 주로 항상 계속 물어보고 있어서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이게 라이브죠. 자, 양엽과 음엽을 뭘로 구분하냐면 일단 두께, 그다음 잎의 넓이. 자, 양엽 이게 지금 현미경으로 촬영한 건데 양엽과 음엽의 차이가 잎의 두께가 크고 작죠. 얘가 두껍고 양엽이 두껍고 음엽이 얇아요. 왜 그럴까? 자, 양엽은 빛이 많은 곳에 있어요. 자, 빛의 양이 많아지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 생물 입장에선 좋을까 안 좋을까? 왜 안 좋아요? 네, 더우니까. 더우면 왜 안 좋을까? 네, 에너지 소비를 왜 심하게 키워서 더우면 우리가 왜 땀을 흘릴까? 네, 항상성이 망가져서. 근데 항상성이 왜 유지가 돼야 될까? 온도 측면에서. 일단 뭐가 변성이 되기 시작하냐면 단백질이 변성이 돼요.
자, 단백질 중에 누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효소가 있어요. 자, 효소가 변성이 된다. 그러면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겠죠.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니까 나눠 죽겠죠. 자, 근데 동물 같은 경우에 더우면 피하면 돼요. 근데 식물은 이동을 못 하죠. 빛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빛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두께를 키워서 빛이 모이는 걸 퍼뜨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에서 물질의 이중성? 양자? 배워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넓이는 양옆은 가늘고 음엽은 두꺼워요. 그래서 양수림이 가지고 있는 잎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뾰족한 애들, 소나무. 그 다음에 음엽은 잎이 넓은 애들. 자, 양옆은 빛이 항상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서 이 빛을 받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넓이를 줄였다. 그 다음에 대신에 음엽은 자기가 어차피 식물은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빛이 필요해요. 근데 빛이 부족한 곳에 있으니까 빛을 최대한 받으려고 넓이를 넓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양엽과 음엽은 식물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한 식물 내에서 양엽과 음엽을 모두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무 같은 경우에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이 윗부분이겠죠. 윗부분은 양엽, 그 다음에 바닥 부분은 음엽을 가지기도 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 이런 거 여기서 누가 양엽일까? 얘가 양엽이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있어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근데 이게 이 표를 계속 EBS에서 물어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거 문제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다 풀어보셨죠? 할만하죠? 자, 그림은 양수 P와 음수 Q가 이루어진 혼합임에서 산불이 났대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자, 그래서 천이가 일어났다. 그런데 지금 보면 1은 화산활동, 그래서 용암대지니까 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죠. 그럼 얘는 1차 천이가 시작이 될 거고, 자, 산불지는 산불이 났으니까 얘는 2차 천이가 일어날 거다라는 거.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자, 1에서 건성천이가 일어난다. 건성천이는 땅에서 일어나는 천이. 그래서 맞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자, 2에서 호남림에서 극상을 이뤘을 때 극상은 언제 이후에 나타나는 거냐면 음수림 이후. 그러면 우점종은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있는 종이에요. 그러면 음수림이니까 음수가 가장 많이 있겠죠. 그래서 P가 아니라 Q다. 틀렸다. 그래서 디귿. 3에서 2차 전이에서 일어나는 개척자는 지유류가 무조건 아니에요. 개척자가 지유류는 어디만 해당되냐면 1차 전이에서만. 그래서 틀렸다. 답은 1번이다. 별거 아니죠? 자, 더 나가면 힘들 것 같아서 맞죠? 오늘 많이 나갔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